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배경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태극기를 불태워서 국기 모독죄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기 모독죄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국기 모독죄는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또 논란이 거세게 불붙고 있는데요. 바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민영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 맞게 정리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5대 4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5명 같은 경우는 일부 위헌 내지 위헌이라는 판단이었는데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이 나와야 되니까 1명이 모자라서 그냥 맞습니다. 합헌으로 나온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의 다수도 이 법조항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뭐 그 다수 의견 이제 합헌인 의견하고 일부 위헌 의견은 이제 태극기를 이제 훼손하거나 이제 이런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네.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위헌 결정은 6명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은 받아보고는 한 명만 더 설득을 했었으면 이게 위헌 결정 받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자 그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이 국기 모독죄에 대해서 이제 가졌던 가장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할 이제 권리 역시 이제 표현의 자유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잘했다, 뭐 못했다의 측면이라기보다는 네. 많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방식의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도 있었던 일이고 네. 많은 나라에서는 국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의 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이걸 지금 실제로 2015년 당시에 뭐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 조항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좀 그 논란의 한 축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 조항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예. 이게 이제 중요한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모욕감을 느끼는 주체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부분 중에는 예. 대한민국이 이제 자연인이 아닌데요. 사실은 모욕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다 모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까지가 모욕인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그 피해자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네.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좀 지점이 좀 있는 그러면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 이 나라가 너무 싫어서 나 이민 갈래 이러면 모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만약에 그런 식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 뭐 너무 이제 격한 마음에 태극기를 태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음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어떤 사람은 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 비판을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보편적 정서의 문제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태극기를 개양을 했는데 비가 오고 이러는데도 태극기를 만약에 그대로 두고 이러면 이건 태극기를 훼손한 거니까 너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예.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은 아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왜 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걸 예를 들면 과태료나 뭐 경범죄 정도로 뭐 규제할 수도 있는데 가장 강한 국가의 이제 형벌권을 동원해 갖고 이걸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과잉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예. 문제 그게 있는 거군요. 예. 아예 처벌하지 말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과태료는 사실 처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명예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는 것이죠. 5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엄청 세네요. 예. 야, 이렇게까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주어드는 거 뭐 과잉 금지의 원칙 뭐 위배 이런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개인 의견으로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건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기를 훼손하는 건 대한민국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 조항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갈래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예. 첫째 요즘 보면 태극기를 가지고 뭐 패션에 이용한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뭐 2002년 월드컵 때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맞아요. 태극기를 몸에 이렇게 뭐 감고 그걸 패션으로 활용하고 예. 뭐 그렇게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난 태극기가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과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까지 있었냐 그럼 이렇게 오히려 보긴 좀 어려운 거죠. 거꾸로 모욕할 목적이나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예.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거는 국기훼손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아 그때도? 예, 뭐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얘기한 거긴 하지만.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9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깔고 식사를 여기 있었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태극기를 깔고 밥을 먹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네. 이 사람 머릿속에 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고 이 사람을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면 난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조금 부주의하게 그냥 태극기를 좀 다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럼 과연 이걸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조항이 50몇 년도에 이제 도입된 이후로 예. 이걸로 처벌받거나 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예.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 조항의 존재만으로도 예.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문자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4227님은 국기는 나라의 얼굴입니다. 얼굴에 상처를 내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문자를 주셨고요. 3887님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 태극기를 태우는 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굳이 그려야 되느냐? 이런 정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행동들이 뭐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뭐 폭넓게 장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건 형벌 이외의 다른 방식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지금 이 사건 2015년에 있었던 이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좀 있다는 바로 것이죠. 그 점이죠. 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뭐 그러니까 태극기를 어떻게 하든 그냥 내비두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예. 설령 그 어떤 그것이 그 문제가 있다더라도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과태료 처분 이 정도면 족한 건데 이거 그러니까 뭐 형법에 받고 거기다가 징역 5년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과잉 아니냐 예, 이런 맞습니다. 문제 제기로 그러니까 이해 정리를 하면 좀 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때요? 그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게 네. 30년 전에 한번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레이건 행정부의 그 외교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사건이랑 달리 실제 그 성조기를 그 전당대회 앞에서 이제 불로 이제 태웠다가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80년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성조기를 훼손할 자유 역시 정치적 의사표시의 하나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문을 보면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성조기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자유라는 가치가 훼손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가요? 예, 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는 규정이 없고요. 그 아랍권에는 이 국기 훼손을 신성 모독으로 보고 공개 처형하는 나라도 있다고는 합니다. 예. 아랍 쪽에서는 예, 그렇군요. 2202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도 남대문구에 가면 태극기로 우산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라고. 예. 좀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태극기를 가지고 어떤 무슨 패션에 이용을 한다든지 뭐를 하는 것 자체가
국기 못 오게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형법에 규정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과하다.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정민영 변호사님이 이제 문제 제기인 것 같고 현실에 맞는 수준에서의 어떤 그 이루어지더라도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예.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니까 뭐 같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민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